네, 어벤져 전략회 2월 7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참 제가 좋아하고 하는 우리 이 트롯 이 4대 천왕의 한 분인 송대관 씨께서 오늘 좀 돌아가셨습니다.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. 아마 출연 뭐 예약도 다 돼 있었고 한데 그동안 뭐 수술했던 게 조금 악화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또 한 분의 나훈아 씨도 이제 은퇴를 했고 또 송대관 씨도 이 세상 사람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송대관 씨를 들으면 쨍하고 해뜰 날 뭐 저 노래 뭐 정말 레전드 같은 노래죠. 어, 정주영 회장이 저 노래를 제일 좋아하셨다고 그래요.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. 좋아하시는데 제가 좀 어릴 때 저 노래 참 많이 부르고 다녔습니다. 맞아요. 예, 참 왜냐하면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참 경상도 참 이 산골짜기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구로 나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들 당시에 이 삶이 어려웠지 않습니까? 그런 어려운 삶에서 그래도 이제 해뜰 날이 있을 것이다. 저 노래를 부르면서 다들 힘든 생활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. 참 당시에만 해도 저희 그 경상도만 해도 구미공단 생기고 하면서 또 많은 또 여공들이 일을 하고 예. 또 많은 또 그때면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뭐 일자리들이 많이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동네 형들 누나들이 전부 다 이제 일하러 간다고 이제 뭐 다들 구미로 가고 뭐 부산으로 가고 뭐 다 떠나면서 참 그런 이 했던 게 많이 기억이 납니다. 또 이 차표 한 장이라는 노래도 보면 그렇죠.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하고 그 어머니가 이제 뭐 고향 서울에 친척이 있어서 가끔 따라오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꼭 차표를 안 사요. 제 거를 안 사요.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표를 사야 되는데 안 사갖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저 개표장에 나올 때 이렇게 숨어서 나오고 그러다 걸리고 뭐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참 우리 어려운 시대를 대변해 줬던 그런 가수였습니다. 참 송대관 씨의 명복을 빌고 참 해뜰 날 차표 한 장. 참 많은 분들의 애환이 서려 있던 애환이 노래예요. 서려 있죠. 네. 그리고 저는 해뜰 날이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가사 산호라면 그 노래도 있는데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산호라면 좋은 날도 오겠지. 그 해뜰 날하고 가사는 비슷한데 이게 멜로디가 축축 늘어지잖아요. 네네. 근데 해뜰 날은 굉장히 경쾌하게 뭐 하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참 단순하고 조금 노래는 네. 촌스러운데 이게 참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뭐 힘이 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. 뭐 전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어쨌건 참 송대관 씨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한 시대를 풍미하고 또 한 시대가 좀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참 요즘 제가 이제 뭐 지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홍영님 원장도 그렇지만 참 요즘 많이 힘듭니다, 솔직히. 아마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 특히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보수라고 그러면 다 이제 이야기가 통하고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 같은 보수라도 또 많이 갈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뭔가 어떤 좀 뭔가 하나의 어떤 몰려가는 거기에 좀 찬성을 해야 또 각광을 받고 그렇지 않고 조금 팩트 자체를 정확하게 보고 가려고 그러면 당신 좌파 아니야?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좀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. 뭐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져야죠. 예. 어쨌거나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선동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성의 시대가 돌아오면 많은 분들께서 또 한번 정상적인 판단들을 내리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참 어제 기가 막힌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.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어떤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. 포항 앞바다에 대왕고래라는 곳에서 거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가진 진짜 1,500억 배를 같으면요. 거의 산유국들 매장량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. 그럼요. 예. 그게 있을 것이다.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1호 브리핑으로 이 이야기를 직접 하면서 제가요. 그 당시에 이제 얼마 한참 전에 이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더니 올해죠. 네. 올해 이제 연말에 저 대왕고래 터지면 다 끝나. 뭐 대왕고래 터지면 이제 뭐 그냥
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싹 다 없어지고 그냥 뭐 우리 그냥 정권 재창출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참 뭐라 그럴까요? 참 이게 소식이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. 그렇죠. 예. 예. 참 뭐라고 코멘트하기도 참 그렇습니다. 예. 예, 지난번에 우리가 엑스포도 그랬지만 참 이 엑스포도 그랬지만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또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존재를 하는데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부풀려 하다 보니까 그 실망도 꽤 크게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. 참 그래도 우리 희망이 이 대왕고래였는데 말이죠. 자, 그리고 어제 전에 들었습니다만 김용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판결문이 이제 조금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 보니까요. 이재명의 이름이 130번이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.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용은 바로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지 않습니까? 정말 이 김용이야말로 내 측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30번 나왔다. 이거는 결국 이 사건은 결국 이재명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게 되겠죠. 지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재명의 이제 그 공직선거법 이외에 다른 재판 관련해서는 이제 정치 일정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와 그에 따른 조기 대선 유무 네. 또 그 타이밍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은 참 묻혀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잖아요. 네네. 예, 참. 보니까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, 추징금 6억 7천만 원이 선고됐고 결국 뭐 이화영도 그렇고 김용도 그렇고 이재명 관련된 사람들이 다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글쎄요. 이제 이재명만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자, 저희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들이 쭉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느냐 안 치러지느냐에 대한 뭐 전망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의 지형이 그래도 상당히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위를 점한 것은 아직까지 아닙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한 10% 되는 이 부동층들 이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장악을 할 것인가 이들에게 어떻게 또 우리 세력을 얻을 것인가 이거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또 더군다나 홍장원 메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오늘 또 김민전 윤상현 의원은 또 대통령을 찾아가서 나와서 또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. 요 상황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. 자, 오늘 이 김경수가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. 근데 오늘 유시민하고 고민정이 대판 붙었습니다. 한판 붙었어요. 진짜 아주 노골적으로 붙었는데 왜 이런 건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있어야 저희들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? 많은 응원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